안녕하세요, 한상입니다. 지금 밤 12시 39분인데 커피를 많이 마셔서 잠이 안 옵니다. 그래서 영상을 하나 찍어두려고 합니다. 아, 여러분들은 삶이 즐거우신가요? 삶이 즐거우세요? 재밌으신가요? 저는 삶이 굉장히 재밌게 잘 살아온 것 같아요. 아주 즐겁게 살아온 것 같아요. 왜 즐겁고 재밌었을까 생각해보면 재밌는 짓을 했거든요. 재밌을 만한 짓을 했어요. 제가 했던 제일 재밌는 짓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일 첫 번째는 농구를 배웠던 거고, 특별한 계기도 없어요. 그냥 친구랑 같이 농구 배운다고 해서 따라가서 배웠어요. 그래서 한 3달 배웠는데, 그 체육관에서 3달 정도 배우면 이제 기본적인 드리블이랑 패스랑 레이업 슛을 배우거든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배웠는데, 그러고 나서 그게 평생의 취미가 됐죠. 저는 아직까지 살면서 어디 가서 단 한 번도 농구를 못 한다라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농구를 굉장히 잘하는 편으로 평생 살아왔고, 그리고 아마 지금 해도 꽤 할 거예요. 왜냐면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즐거운 습관이 생긴 거죠. 그 다음으로 재밌었던 거는 중학교 때예요. 중학교 때는 뭐 제 첫 사업을 해본 것도 있지만 그거 말고도 기타를 배웠어요. 그래서 기타를 중학교 3학년 때 배워가지고 한 연습을 막 해보기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더라고요. 그냥 꾸준히 하다 보니까 한두 달 정도 하면 웬만한 기본 코드는 다 치거든요. 기본적인 코드는. 그러면은 전 기타를 칠 수 있게 된 거예요. 한두 달 연습해서. 이제 평생 동안 할 수 있는 장기가 하나 생긴 거죠. 그럼 그걸 가지고 뭐 캠핑 같은 데 가서 칠 수도 있고 아니면 사람들 모인 곳에서 캠프파이어 같은 거 할 때도 친 적도 있고요. 분위기 좋죠. 여러분들 그 연가라는 노래 아십니까? 연가? 비바람이 치던 바다 뭐 그런 노래거든요. 그것도 낭만 있어요. 요즘은 뭐 그런 노래를 부를 줄 모르겠는데 낭만 있습니다. 재밌죠. 기타도 재밌어요. 제가 기타 배우고 나서 그리고 나서 배운 게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했던 거는 독학으로 했던 게 피아노를 배웠죠. 그냥 피아노 배웠어요. 피아노 쳤어요. 누가 가르쳐 준 적도 없고 그냥 악보 보고 그냥 악보대로 한번 쳐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피아노를 쳤고 피아노를 수년 동안 정말 미친 듯이 많이 쳤죠. 너무너무 즐겁게 쳤고 그리고 요즘도 피아노를 종종 칩니다. 좀 즐거워요. 가끔씩 치지만 칠 때마다 즐거워요. 제가 피아노 배우고 나서 그 다음은 뭘 배웠을까요? 사실은 기타를 배울 때 드럼도 배웠어요. 같이. 그때 저한테 기타 가르쳐 주신 분께서 드럼도 좀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드럼도 좀 배우고 그리고 기타를 칠 줄 알면은 베이스 기타도 칠 줄 알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베이스 기타도 칠 수 있어요.
결국은 할 줄 아는 게 엄청 늘어나 버린 거예요. 엄청 늘어나 버렸어요. 엄청 늘어나 버려서 혼자서 잘 놀고, 그리고 누구랑 뭘 하든지 즐거워요. 농구건, 농구건, 운동도 생각해보니까 운동도 많이 배웠는데, 야구, 축구, 그리고 탁구, 그 중에서 야구도 연습을 많이 했어요. 야구도. 그래서 야구도 즐거웠고, 재밌었고. 전 그래서, 인생을 굉장히, 그, 재밌게 살게 된 것 같아요. 인생을 재밌게 살아버렸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하나하나 배우다 보니까 이게 시너지가 생겨요. 특히 악기 같은 거는 배워두면은 악보를 보는 능력이 생기잖아요. 악보를 보는 능력은 다른 악기를 배울 때도 되게 좋거든요. 빠르게 학습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기타에서 시작한 게 뭐 피아노, 드럼, 베이스, 기타 이렇게 갔지만 우쿨렐레도 금방 치거든요. 우쿨렐레도 정말 쉬운 악기예요. 그렇게 됐고.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학원을 가든지 뭐 혼자서 하든지 뭐 어떻게 배우든 간 대부분이면 한두 달이면 웬만큼 다 배워요. 그렇게까지 어렵지 않습니다, 악기가. 그냥 안 할 뿐이에요. 안 할 뿐이에요, 사람들이. 안 해봤을 뿐이지 자전거 타는 거랑 똑같아요. 그냥 하면 돼요. 그냥 하면 그렇게 어려운 게 없어요. 근데 운동도 마찬가지고 악기도 마찬가지고 한번 잘 배워두고 그거를 하면은 이거는 평생 써먹을 수 있고, 그리고 평생 동안 나의 즐거움이 될 수 있어요. 저희 부모님은, 저희 아버지는 굉장히 늦은 나이에 피아노를 치셨는데 저랑 비슷한 거예요. 그냥 피아노를 쳐보고 싶으셔서 치셨어요. 그래서 나이가 아마 50 넘으셨을 때부터 치셔서 지금까지도 잘 치세요. 열심히 즐겁게 치세요. 항상 하루에 한 1시간씩 그렇게 치시는 거예요. 취미가 생긴 거죠. 이게 세상을 되게 재밌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많거든요.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 서울에 사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서울은 전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도시잖아요. 우리가 뭐 서울에서 오래 사신 분들은 서울이 좀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사실 하나하나 따져보면은 서울만한 곳이 없죠. 얼마나 갈 곳이 많나요. 정말 놀 곳도 찾기 시작하면 엄청나게 많죠. 엄청나게 많죠. 생각만 해도 벌써 재밌네요. 근데 제가 막상 대학 시절에 그냥 학교랑 집만 왔다 갔다 하면서 살 때는 아, 그 즐거움을 몰랐어요. 서울의 즐거움을 몰랐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나이를 먹었잖아요. 너무너무 좋은 게 많은 거죠.
제가 요즘 제일 좋아하는 게 뭘까요? 저는 최근에는 와인을 굉장히 좋아하게 돼서 친한 사람하고 이제 와인바에서 제가 아는 사장님이 운영하는 와인바가 있는데 거기서 그냥 와인 한잔 하면서 수다하는 게 재밌어요. 근데 그것보다 더 재밌는 건 뭐가 있을까요? 바로 재즈바가 또 있죠. 재즈바. 재즈바에 가면은 분위기가 또 기가 막히고 또 그 연주하시는 분들이 그 굉장히 가깝거든요. 굉장히 그 가까운데 거기서 만들어내는 그 하모니를 듣는 게 정말 환상적이죠. 환상적이죠. 그래서 그런 즐거움도 있고 아니면 요즘 뭐 반포공원 이런 데 가면은 종종 드론 쇼 같은 거 하거든요. 폭죽 쇼 같은 것도 하고요. 대단히 예쁩니다. 대단히 예쁘고 대단히 낭만적이에요. 정말로 좋습니다. 즐거운 순간이 너무너무 많아요. 또 그건 어떤가요? 제가 최근에 파스타를 많이 해 먹었었는데 여러분 요리에 취미를 들리면 또 그것도 기가 막힌 재미가 있다는 걸 아시나요? 요리에 또 이 한도 끝도 없는 재미가 있죠. 약간 셰프의 빙이 되는 거죠. 그 셰프의 빙의가 돼서 괜히 이 팬에서 이렇게 뭐 웍질 비슷하게 좀 해보고 아, 채소의 익힘 정도를 중요하게 여기면서 먹어보기도 하는 거고 고기가 이분하게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그런 거죠. 그렇게 해서 내가 먹어도 좋고 누군가를 대접해줘도 너무 기분이 좋아요. 내가 만든 음식을 손님이 너무 맛있게 먹어줄 때 너무 기분이 좋죠. 전 그런 표현 좋아하거든요. 맛있을 수밖에 없는 레시피로 만드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리 이상한 짓을 하더라도 절대로 맛있을 수밖에 없다. 이거는 너무나도 맛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조합들이 있죠. 그런 음식을 하는 거죠. 그런 것도 좋고 제가 최근에 또 즐거움을 많이 느끼는 게 한 며칠 안 됐어요. 아프면서 조금 즐거움 느낀 게 뭐냐면 브이로그입니다. 브이로그. 브이로그를 천천히 산책하는 그런 브이로그들이 있더라고요. 뭐 집 앞 카페도 가고 그리고 와이프랑 같이 요리도 하고 뭐 그런 브이로그들. 근데 저도 이제 서울에서 근 10년 넘게 살다 보니까 어지간한 데는 대부분 알잖아요. 근데 딱 보니까 제 친구가 이사 간 곳 주변에 사시는 분이에요. 그 브이로그 찍으신 분이. 해화동 인근이었거든요. 네, 여러분들 해화동 인근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요. 괜히 대학로 소리가 나오는 게 아니죠. 옛날부터 그 성균관대의 그 따뜻한 분위기도 너무 좋고 그리고 그 대학로 앞에서 느껴지는 어떤 정말 젊음의 느낌 20대의 그 느낌 청춘의 느낌 있잖아요. 너무 좋죠. 거기서 종종 이제 소극장 가서 그 배우들 연기하는 거 보고 하면은 이 메말랐던 감수성이 완전히 충전이 됩니다. 여러분들 인류애가 사라지는 순간이 오실 수 있잖아요. 살다 보면. 근데 그런 따뜻한
공연 같은 거 보시면은 그 차가웠던 인류애가 딱 채워집니다. 싹 채워져요. 저도 이제 가끔 가야 되는데 보통 한 1년에 한 번 정도 갔던 것 같아요. 항상 1년에 한 번 정도 갔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인생이 재밌을 요인이 너무 많아요. 거기에 이제 가끔씩 같이 일하는 분들하고 뭐 식사나 술도 좋고, 아니면 뭐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뭐 영화를 보러 가던, 아니면 뭐 보드 게임을 즐기던, 아니면 같이 뭐 포커 같은 약간 갬블을 즐기던, 그런 것도 좋고, 아니면 그냥 밤늦게 친구 집에 놀러 가서 배달 음식 시켜 먹으면서 이런저런 수다 떨고. 여러분들, 제가 맨날 이렇게 집구석에 처박혀서 방송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굉장히 싸늘하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저는 전혀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전혀 그렇게 살고 있지 않고요. 말씀한 모든 액티비티를 그냥 잘 즐기면서 살아요. 그 중에서도 제일 좋아하는 게 산책하는 거. 그냥 길거리 걸어 다니면서 찬 공기 쐬고 사람들 보고 음악 들으면서 얼마나 좋습니까? 정말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의 모든 게 이미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행복하고도 남아요. 좀 과할 정도인 거죠. 근데 이제 그 과할 정도의 행복을 가로막는 거는 보통 이제 돈 문제고, 돈 문제, 어떤 미래에 대한 고민 뭐 그런 거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뭔가를 액티브하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별로 고민을 할 필요는 없어요. 액티브하게 뭔가를 하면서 내 스스로 보람을 느끼면 고민을 안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공부를 고등학교 때 보면은 열심히 하는 친구가 고민은 하지만 정작 공부를 잘 안 하는 친구들이 더 괴롭게 지내요. 스스로를 죄책감을 갖고서 살거든요. 아, 내가 공부해야 되는데. 아, 우리 부모님한테 이거 좀 좋은 대학 가는 모습 보여드려야 되는데 하면서 죄책감을 가져요. 근데 전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맨날 야자 끝나면서 이제 내려가면은 창문이 있었거든요. 계단 내려갈 때 창문. 근데 그 창문이 거울처럼 반사가 됐어요. 우리 내려가는 모습이 다 거울에 비치는 거죠. 근데 전 그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이 너무 좋았어요. 야, 오늘도 해냈다. 오늘도 빡시게 공부했다. 야, 진짜 내 스스로가 너무 멋지다. 너 씨발 존나 멋있다. 라고 스스로를 생각했어요. 뭐 제 친구들이 저를 그렇게 생각하던 말던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내 자신을 그렇게 느꼈는데 뭐. 내가 오늘 열심히 잘 보냈고 그게 뿌듯해요. 그게 끝이야. 오늘 너무 잘 보냈어. 너무 즐거웠어. 좀 힘들기도 했지. 공부하다 보면 피곤하고 힘들기도 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냈어, 결국. 내 자신한테 취한다. 내 자신한테 취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좋았어요. 하루하루가 타이트해도 내 자신이 멋지게 느껴질 때는 내 자신한테 취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도 영상에서 폼 나는 삶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어찌 보면 저는 제 자신한테 취해 있어요. 너무 즐거워요. 너무 즐거워요. 아니, 이 정도면은 뭐 다 했지 뭐. 뭐 더 해야 돼? 뭘 더 해야 돼? 더 해야 할 게 없어요. 그냥 충분히 잘 살고 있어.
정말 충분히 잘 살고 있고 잘 살아왔고 열심히 살아왔어. 뭐 더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당당해요. 뭐 누가 저보고 뭐 욕을 하겠습니까? 야, 너 그렇게 인생 살면 안 돼. 야, 너 왜 이렇게 인생을 재미없게 살아? 재미없지 않을 건데? 재미없지 않을 거예요. 재미없지 않죠. 열심히 사는 거랑 재미있게 사는 거는 보통 두 개를 같이 취할 수 없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거든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열심히 살면서 재밌어요. 열심히 살면서도 폼나게 살 수 있고, 열심히 살면서도 즐겁게 살 수 있고, 굉장히 하드하게 사는데도 불구하고 별로 스트레스 안 받을 수 있어요. 어떻게? 내가 좋아하는 걸 하면서 살면 되는 거죠. 그럼 굉장히 모든 거에 있어서 당당해집니다. 당당해져요. 그래서 저는 자격지심이라고 하는 게 사실상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왜 자격지심이 없냐? 보통은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나보다 더 어린데 잘 나가는 사람 보면은 뭔가 좀 배 아프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친구들을 대학생 때부터 봤어요. 나보다 더 어린데 더 잘생겼고 더 성격도 좋고 더 집안도 좋고 그냥 완벽해. 나보다 모든 면에서도 나아. 그래서 그때는 그런 친구들이 되게 부럽고 그랬는데 제가 그 친구들하고 비교를 끊어버린 게 그냥 내 삶에서 이미 충분히 만족을 느껴버렸어요. 내가 좋아하는 거를 잘 알게 됐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이랑 시간을 많이 보내는 그런 일을 택했고 나라는 사람을 만족시킬 방법을 연구해서 그 연구를 증명해낸 거죠. 수백 가지 방법으로요. 그러고 보니까 답을 찾아내 버렸어요. 근데 그게 단순히 나를 파괴적으로 즐겁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건설적으로 즐겁게 하는 게 많은 거죠. 악기나 뭐 요리나 뭐 그런 것들, 운동도 마찬가지고 건설적으로 즐길 게 너무너무 많아요. 정말 한도 끝도 없어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고 싶은 게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악기 한두 달이면 대부분 하나 정도 배웁니다. 초급 아마추어 수준 다 가요. 반년 이상 꾸준히 배우면은 거의 뭐 굉장히 잘 치는 수준 되고요. 요리도 마찬가지죠. 요즘 요리 레시피 뭐 다 그냥 사방에 깔려 있죠. 그리고 또 카메라나 사진 찍는 거 취미로 하시는 분들도 많고 아니면 단체로 운동하는 거 그것도 하는 분들 많고요. 책을 보거나 글을 쓰거나 하는 것도 있죠. 저는 글을 거의 매일매일 쓰고 있죠. 이것도 취미인 사람들한테는 그게 행복이고요. 벌써 5개가 나왔어요. 산책하는 거, 동물 키우시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산책하거나 같이 동물하고 노는 거 엄청나게 스트레스 해소에 좋죠. 뭐 와인 모임이나 뭐 맥주 모임이나 좋아하는 사람들이랑 모임 갖는 거, 낚시, 등산, 운동, 액티비티, 뭐 산악 자전거, 클라이밍, 헬스 할 수 있는 거 한도 끝도 없어요. 인생에 즐거울 수 있는 요인이 너무너무 많아요. 심지어 그것들의 대부분은 그렇게까지 비싸지도 않아요. 그렇게까지 비싸지도 않아요. 어느 정도 다 지불 가능한 수준의 선에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살기 좋은 시대는 맞는 거죠. 그래서 인생이 재미가 없다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의 현재 상황과 무관하게 여러분이 여러분을 아마 학대하고 있는 상황일 수 있어요. 아무리 상황이 안 좋아도 즐거움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근데 그걸 이제 수동적으로 즐거움을 해소하려고 하거나 아니면은 계속 그런 식으로만 살아오신 분들이 있어요. 아주 인생을 수동적으로만 사신 거죠. 적극적으로 쟁취하기 시작하면은 세상이 완전 달라지는 게, 제가 운동을 좋아했기 때문에 운동하면서 친해진 친구가 굉장히 많고요. 악기를 다룰 수 있기 때문에 꼬신 여자친구들도 있고요. 내가 뭔가를 적극적으로 했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게 되게 많거든요, 세상에. 근데 그게 내 즐거움인데 그 즐거움을 같이 누리면서 하는 거예요. 너무 심플해요, 세상이. 내가 좋아하는 거를 좋아하는 사람이 또 있다. 그럼 우리는 더 쉽게 친해지고 그러면서 새로운 인연이 생기게 되고, 너무 좋지 않나요? 전 그래서 여러분들이 즐거움을 많이 많이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즐거움을 정말 많이 많이 찾았으면 좋겠고, 저 같은 도파민 중독자들은 이 모든 걸 해도 또 새로운 재미를 원해서 또 새로운 짓을 뭔가 하는 그런 케이스고, 여러분들도 도파민이 필요하시면 제가 얘기 드린 그 어떤 것이든 상관없는데 아마 하나하나씩 해보시면은 그 맛을 느끼실 겁니다. 그 맛이 정말 좋아요. 정말 좋아요. 그래서 저는 직장인 중에 이제 직장인 밴드 하시는 분들도 있고 멋있더라고요. 직장인 밴드, 이게 합주에서만 느껴지는 또 즐거움이 있으니까. 아니면은 시를 쓰시는 분도 있었어요. 제 동생, 고향 동생 중에 후배죠. 한두 살 동생이 어느 날 시인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를 써서 출품을 했는데 그게 당선이 돼가지고 시인이 된 거예요. 대단하죠? 근데 사실 큰 거 아니거든요. 그냥 시 한 편 한 편 쓰다 보니까 시인이 된 거예요. 내 시를 좋아해 주는 사람이 있었고, 그러니까 그게 작품집으로 나왔고.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멋져요. 여러분 책 쓰고 싶으신가요? 전 책을 2권 써봤고, 에세이는 1권 썼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사실상 3권을 썼는데 책 쓰고 싶으면 씁니다. 여러분 책 그냥 쓰세요. 쓰고서 올리세요. 원고를 보내보세요, 출판사한테. 그러면 마음에 드는 출판사는 여러분 걸 출판해 줄 거예요. 근데 아무도 관심 없어? 그러면은 그냥 온라인에 올리시면 되잖아요. 온라인에 올려두세요. 아마존에 올려도 됩니다. 그냥 직접 수정해서 올려도 되고. 근데 팔 자신 없으면 그냥 무료로 올리세요. 좀 읽어봐 달라고. 그럼 재밌게 보신 분들은 또 응원해 주시겠죠. 세상이 생각보다 그렇게 무슨 뭐 대학을 가야만 뭐 책을 쓸 수 있나요? 뭐를 해야만, 뭐를 배워야만 뭘 할 수 있나요? 그렇게 고리타분하게 살 필요가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제가 무슨 뭐 연주자가 돼서 연주자로 먹고 살 것도 아니고. 근데 취미잖아. 내가 만족하는 만큼만 하면 되지 뭘. 제가 뭐 셰프가 돼서 뭐 식당을 차릴 것도 아니고, 연주자가 돼서 무슨 어, 카네기 홀에 갈 것도 아니고, 그림을 잘 그려가지고 무슨 백암 미술관에다가 전시를 할 것도 아니고, 그냥 즐기는 거죠. 즐기다 보면은
인생이 엄청 다채로워집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스토리도 정말 많이 생기고요. 굉장히 흥미로운 사람이 되는 거죠. 전 제 자신이 그래서 좋아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재밌게 잘 살아온 것 같고, 지금도 재밌게 잘 살아가고 있고, 내 마음대로. 여러분도 여러분 마음대로 여러분 좋아하는 거 하세요. 누가 뒤에서 칼 들고 협박하면서 절대로 악기 연습을 하지 마. 절대로 집에서 음식을 해 먹을 생각을 하지 마. 그런 사람 없잖아요. 여러분 즐거움은 여러분 손으로 다 쟁취해가지고 여러분 인생을 아주 다채로운 색으로 꾸미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야 사람이 흥미로워져요. 아주 흥미로운 사람이 되실 겁니다.